관악구 공간자산화 어떻게 설계해 나갈까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같이 오신 분들 인사를 짧게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진행을 맡은 관악공동체 라디오의 안병천이라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네. 켜시면. 사회주택 전문 기업으로 커가려고 하는 주식회사 어울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 성장학교별 대안학교에서 온 선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어 쪽. 네. 마이크. 화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잡혔는데 저희 말고 저쪽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 공동행동에서 일하고 있고요. 곽충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곡주민도서관 세수배 이명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관악 상임이사 고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악사회복지 박승환입니다. 관악구 협치조정관 홍묵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주민연대 정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악공동행동 활동가 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관악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놀자 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의 남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두 개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하고 충돌하는데 역시 그림은 저쪽이 더 예뻐요. 저희 쪽보다. 일단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오늘 사례 발표가 딱 네 가지입니다. 이제 삼성동 그 이웃사랑방 삼성동 사랑방부터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좀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전화 연결을 앞쪽으로 했거든요.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잘 나오세요. 엄청 크게 보여요. 엄청 크게 보여요.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저기 작게 나오긴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크게 나온 거예요. 네. 일단 네네. 옆에 나오고 저희 장면은 저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동 이웃사랑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성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간단히 취지는 들으셨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뭐 아주 속되게 표현하자면 우리 공간 좀 이렇게 저거 괜찮은데 우리가 가지고 싶은데 뭐 이런 거죠.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공간들을 가지신 분들의 사례들을 좀 듣고 있고 그중에 이제 삼성동 이웃사랑방도 어쨌든 그 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고요. 일단 삼성동 이웃사랑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네, 삼성동 이웃사랑방은 친환경 재활용 매장이에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민 공동체예요. 그리고 저희는 삼성동 이웃사랑방도 그렇고 미성동 이웃사랑방도 그렇고 주민들의 100% 자원 활동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공간을 네. 보고 싶거든요. 공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돌리기가 되나요? 네네. 네. 돌려드릴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공간이 매장과 주민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 두 공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지금 보여지는 게 이렇게 하고 매장 공간이에요. 이쪽에도 보면 방도 이제 매장으로 이렇게 꾸며놨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오늘 푸드뱅크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네. 여기가 주민들 모임 공간. 자,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지금 어르신들
오늘 뱅크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그리고- 아쉽네요. 화면이 좀 네. 끊기네요. 저희가. 네, 여기 그리고 데크 이 바깥에도 지금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서 네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 조성호 사무국장님도 보여요. 네, 네. 네. 아니 뭐 굳이 안 저희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정호 사무국장님.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공간이 지금 두 공간으로 나뉘어서 매장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두 공간으로 나뉘어서 네. 지금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화면 선생님 얼굴 쪽으로 네. 네, 보니까요. 네, 네. 아마 바깥쪽 화면으로 했을 때는 해상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툭툭 끊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잘 보여드렸나 모르겠어요. 아,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네. 조금씩 다 보긴 했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아, 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 비용 부담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뭐 불안전성이나 이 공간 자체를 좀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든지 이런 고민들도 같이 나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물론 당연히 그런 얘기들은 나누는데 제가 처음에 활동할 때는 여기가 막 월세도 몇 개월씩 밀려 있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운영하기가 굉장히 이제 매달 월세도 걱정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자원활동 체제로 이제 바뀌고 나서는 지금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갖고는 그렇게 많이 뭐 부담을 느끼면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일종의 힘이라는 게 어쨌든 그렇게 자원활동과 공동체적으로 운영하시고 나서 이제 바뀌셨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도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어디서 나오세요? 수익금 아니면 후원금?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재활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쨌든 한 달에 저희가 최소한 운영을 하려면 네. 12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벌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운영 수익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도 뭐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조금씩은 좀 남았어요. 네, 네. 수익이. 네네. 조금씩 그렇게 남는 것만 해도 운영이 대단하신 것 됐습니다. 같아요. 네. 네네. 저희가 보면 이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간을 구매하고 뭐 공동체가 자산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된 적이 요즘에 혹시 나오거나 뭐 그런 필요성도 좀 있으시나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네.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쨌든 저희한테는 되게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큰 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나 아니면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저희가 활동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액수보다는 되게 큰 돈이니까 네. 너무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냥 꿈만 꿔왔지 이걸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막 구체화시키고 하는 노력들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또 영상으로 다 이게 찍혀서 올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네. 공동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라도 꼭 봐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그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공간에 포함되나요? 저희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개발 그걸로 지정이 되고 네. 있어요. 그 지역은 아닌 거군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네. 혹시 뭐 이야기 나누실 것도 하나 있을까요? 같이 좀 들려주고 싶다 싶은 거 있으실까요? 박승환 이사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마을 공동체들이 되게 많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은빛사랑방 어르신들도 공간 운영비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은 좀 이런 운영비나 이런 수익 이런 거에 걱정을 안 하고 정말 행복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정부 같은 곳에서 저희같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건전한 주민 공동체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근데 저희 네. 모습도 보이긴 하시나요?
지금 아니요. 선생님 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 보여요. 선만 아. 보이는 거죠. 아니 다른 네. 분들 그 있거든요. 사실은 저쪽 뒤쪽에는 네. 거의 뭐 수십 명이 계세요 지금. 네. 근데 오늘 너무 제가 횡설수설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 심지어 이렇게 방송에서 영상으로 첫 전화 연결에 일종의 테스트 베드가 되셨어요. 첫 연결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첫 연결이죠. 네. 첫 연결에 응해주신 삼성동 이웃사랑방의 우리 전성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전화 연결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빨리 발표할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김수정 대표님 발표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 다 하고 나서 좀 이제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몰아서 하시죠. 그냥 몰아서. 네. 보이시나요? 시간이 어느 정도? 10분 드렸습니다. 네네. 제 사례 발표가 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다른 지역 사례 위주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해외 사례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참고한 자료는 요 책인데요. 이게 나눔과 미래에서 사회적 부동산 공유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 자산화 사례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책자로 만들었고, 이 나눔과 미래에서 하는 리커머닝이라고 사업이 있어요. 요 자산화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 이제 참여했던 조직들 사례인데요. 제가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 회사는 지난주에 리모델링 사회주택 사업 하나 통과했습니다. 네, 그 미림여고 삼거리 쪽 위에 거기 국민은행에서 좀 올라가면 본죽이라고 있는데 1호 2호 다시 4번지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대로 이제 또 안내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그 미림여고 약간 위쪽에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는 약간 위쪽에 그 삼성동 주민센터 맞은편 쪽인데요. 그럼 뭐 해물나라 있고 이 건물인데 거기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돼서 지금 조마조마한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잘 될 것 같고요. 거기 되면 이제 거기는 신축 원룸 위주의 이제 신축 사회주택이 되고 여기는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사회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일단 정관에다가 목적의 이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을 이제 뚜렷하게 제시를 했고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은 못 받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에 신청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서울시. 시민자산화 기본 개념을 보시면요, 일단 시민자산화는 시민이 미래 발전의 토대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체가 시민이고 소유의 형태가 공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산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공동체 구성원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많이 하고 부동산이 일부 소수에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부가 일부 소수에게 이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흐름이고요. 공공 재산이 있고 사유 재산이 있고 이것을 어쨌든 소유를 개인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넓혀가는 거고, 저 이제 공공재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공유 재산이 많으면 다 좋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시민 자산화 방식,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 시민 자산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유형을 보면 이것을 소유하느냐, 그 자산화의 주체들이 소유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소유형, 관리형이 나타나고요. 소유형, 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어떤 자산을 사유재산에서 가지고 온 거냐, 아니면 공공재산에서 갖고 온 것이냐에 따라서 사유재산의 시민화와 공공재산의 시민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소유형, 관리형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묶으면 사유재산의 시민화가 되고, 이 두 개를 묶으면 이제 공공재산의 시민화가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일단 공동체가 공동의 자본을 조성한 후에 직접 공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매입한 자산의 공유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자산을 공동의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형이고 사유재산의 시민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으로부터 자산 매각을 통해서 공동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소유형인데 공공재산을 가지고 시민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아래쪽은 그냥 소유는 하지 않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 장기 임대, 위탁 운영 이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확보한 공간을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지속 가능한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 사유재산의 시민화고요. 정부, 지자체, 공기업으로부터 염가로 임대 기한을 확장해서 자산의 지속 가능한 이용권 확보하는 것은 공공재산의 시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광진구 사례입니다. 광진구에는 공유공간 나눔이에요. 이 건물 이름이 공유공간 나눔입니다. 이 건물을 관악 주민연대 분들이 이 건물을 자산화를 했고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1층에는 약국이 있고 2층에 병원이 있고 3층에 사회적 기업하고 돌봄센터가 있고 뭐 회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4층에 주민연대 사무실하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들어가 있고 5층에는 지역 언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는 이 공유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이제 문화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광진구 중곡동에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봤더니 사실 이 사전부터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우리랑 비슷한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본격적인 거는 2010년도에 주민연대가 총 매입비 12억을 투자를 해서 자산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돈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은행 대출 5억 7천이고 나머지를 마련해가지고 12억을 가지고 자산화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2013년에 지구 단위 개발 도시계획 지역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시다가 이분들이 그럼 별도로 따로 또 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이제 지역을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알아봐서 저 자양동에서 중곡동으로 이동을 했고 이때는 이제 매입 자금이 39억이 들었어요. 아까 그 건물 있죠. 39억이 들었는데 은행 대출로 23억을 하고 광진 주민연대 등 뭐 단체나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 단체들 임차보증금 13억 6천을 합해서 자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게 대수선,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는데 비용이 6억이나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한 달이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 5개월, 5개월이 돼서 그동안에 여기 보면 이제 은행 대출 23억이잖아요. 그럼 입주하기 전이잖아요. 공사 기간이니까. 그래도 대출 이자는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간은 일단 광진 주민연대 소유로 등기를 했는데 일단 뭐 임의단체로 돼 있지만 어쨌든 임시적으로 등기를 했고 이렇게 돼서 주민연대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 공간을 자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인데요. 여기는 이제 재밌는 게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3개 협동조합이 있어요. 뭐 우리 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하고 쭉쭉쭉 있고 홍우주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지금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세 개 단체 합치면 1,200명인데 500명 평균 100만 원씩 출자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죠? 5억이죠. 5억을 마련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말 자료여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딱 필요한 공간을 5억 정도면 건물을 한 층을 뭐 장기 전세를 한다든지 조금 싼 부동산 같은 게 한 층 정도는 뭐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식회사 빌드인데요. 요 이제 사회적 기업일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 자산화를 추진한 경우인데 이 시흥시 사례는 우리가 좀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시흥시가 지금 사회주택 조례도 제정해서 사회주택도 활성화하고 있고 좀 이런 자산화라든지 주거 문제 관련해서 조금 그나마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시흥시에 살아서서 저희 부모님도 시흥시에 계시고 잘 아는 동네인데 이 월곶이 원래 관광지로 개발이 됐고 뭐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약간 좀 경기가 둔화되면서 어쨌든 공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청년 기업이 들어가서 도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부동산 금융 구조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기업의 확산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호점은 브런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2호점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3호점은 키즈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시흥시의 이런 태도인데 관악구도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흥시 시민 자산화 방안은 월곶에 비어있는 점포들을 시가 우선 매입합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할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다음에 임대 기간 동안에 이 들어가 있는 주체들이 운영 능력과 수익 구조를 갖춘 다음에 그 점포를 사는 방식이에요. 공공이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준 거죠. 이런 거 이제 관악구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관악구 청년주택 간담회가 있어서 이제 사업자 대표 자격으로 갔었는데 엄청 기대를 하고 갔어요. 갔더니 빈집 4개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관악구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자들이 좀 이걸 빈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알려만 주시고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다 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건물은 제가 아는 건물이고 저도 이제 건물이나 땅은 많이 알 수는 있어요. 뭐 사실 뭐 돈과 이런 게 문제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해서 어쨌든 자산화 관련된 그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 좀 제안을 했는데요. 시흥시 사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지만 있으면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분 더 드릴게요. 네. 시간이 지났나요? 네네. 아니 더 드릴게요. 예. 더 드려도 될 것 제가 같아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사례인데요. 여기는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했고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지역 산업하고 연결해가지고 여기 봉제 공장들이 많으니까 봉제 브랜드 이음을 만들었어요. 같이 여기 이제 숙명여대 학교하고 그다음에 봉제 장인들하고 합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고 여기 서계동 봉제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협동 공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과 연계해서 자산화 추진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5번째는 경기도 안산의 울타리 너머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육과 관련된 공간 자산화인데 2005년부터 공동 육아를 시작했어요. 여기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10년 뒤인 2015년에 사단법인 울타리 너머를 설립을 했고 이제 자산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적인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두 축인데 공동 육아를 실천한 지역 아동센터 그다음에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하는 협동조합 카페 마실 이 두 채를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직접 자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개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 명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유권이 있으니까 거기 책임도 따르잖아요. 그래서 뭐 관리라든지 임차인 관계, 세금 등이 개인에게 너무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 명의자로 돼 있는 분도 대출을 받고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대출 받아서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산 건데, 이 대출 받은 분들이 이제 자금 흐름이 좀 막히면서 재정 활동에도 불편함이 발생해서 결국에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전 비용만 한 1억 원 정도 발생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함께주택협동조합인데요. 마포구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택협동조합인데 그 전에 마포에 이제 소행주라고 주택 공동체 주택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3, 4인 가구 위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1인 가구 위주의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2013년에 만들었고, 조합원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형식이고 1호 주택이 있고 2호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92명이고 현재 이제 22명이 거주하고 있고 1호 주택을 자산화를 이제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재원 확보 방안이 일단 처음에 조합원들 보증금 가지고 그 건물을 산다든지 뭐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시야 자금으로 쓰고 모자라는 자금은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대출을 받아서 또 운영하고 있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하고 사회주택 사업으로 좀 연계가 되는 조합인데요. 지금 마포에서는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 이제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나름 그 1인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사례 말씀 안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저거 보시면서 그래도 관악구에서 계속 좀 같이 논의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적용할 만한 사례이다 싶었던 게 좀 아까 구청한테 제안할 거 빼놓고 혹시 뭐 눈에 보이는 게 있던가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자산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부동산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떤 단체나 조직이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이런 게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그래서 지금 여기 놀자 대표님도 오셨는데 지금 남곡 지역의 관악 지역의 사회적 기업 3군데가 자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임대료 내고 뭐 사무실 작업장 썼는데 이게 좀 부담도 되고 아예 우리 건물을 우리 땅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마침 이제 허그 그 도시재생지역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개 조직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하면 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해 주신 주식회사 어울리 김수정 대표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성장학교 별 손소영 선생님, 사실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되게 일단 성장학교 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네. 성장학교 별은 모두가 사랑으로 성장하는 깨달음의 공간이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등 통합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가벼운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를 찾아오는 모든 청소년들을 별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빛나지 않는 별은 없다라는 표 아래에서 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환대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개교를 했고 봉천동에서, 그리고 개교 이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같은 법인 산하에서 2010년에는 청년 작업장 학교 스타칼리지를 개교했고 2017년에는 경계 청년 지원 센터이자 카페 창업장인 아자라마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솔직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우선 총 사용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법인은 현재 한 건물에 5층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의 한 층, 그래서 총 6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층 면적은 30평대 후반에서 40평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건물 지금 보면은 이제 봉천역 근처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 월세 규모도 상당할 것 네네. 같은데 어느 정도 지출되세요? 네, 사실 저희가 한 층당 평균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240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6층을 쓰고 있으니 월세 규모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솔직히 야 그래 우리 이 건물을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정도 논의도 될 법도 한데. 네네, 저희 내부에서도 건물을 아예 사고자 하는 시도를 또 해본 적이 있었어요. 또 저희 학생들의 특성상 좀 사고가 많아서 좀 독립 공간을 원하기도 했었고요. 최초 시도는 2004년이었는데 청룡동 주민센터의 한 근처에 한 독립 그 주택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곳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 학생들 특성을 아시고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크게 반대하셔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는 좀 순진하게 건물을 샀다가 아예 다시 되팔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시도가 두 번째 시도가 이제 2016년이었는데 그때는 SH공사랑 공유 건물로 이사를 가려고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저희 말고 다른 입찰하신 쪽에서 선정되셔가지고 저희는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15년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사려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 가격 자체가 30억을 호가하는 어마어마한 간격이라 당연히 사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고 네, 건물주님도 건물을 파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초에 계약을 갱신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 저희도 건물주님께 계약할 때 내년에는 한 층을 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면서 저희 학생들 특성 때문에 다른 곳이 입주를 해도 컴플레인이 많고 금세 나가기 때문에 전층을 저희가 다 써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질문은 진짜 좀 이따 다 몰아서 해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논의되는 장애물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만일 저희가 이제 여러 단체들하고 함께 그런 것들을 공동 건물을 사는 걸 구매한다면 그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어떤가요? 저희도 지금 운영에서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환영하고 네.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서 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내부에서도 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이 과정에서 더 공유했으면 하는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악구에서 지금 시민 자산화, 공간 자산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 법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이고 네, 앞으로 이런 논의들 많이 발전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저희인데요. 저희도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솔직히 저희는 아주 극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뭐 월세 올리니까죠. 2017년도 때 여기 와서 월세가 한 2년마다 계속 올라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쉽지 않은 비용이고 저희들도 월세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보면은 이게 두 개의 실이거든요. 한쪽은 165만 원, 한쪽은 121만 원. 그래서 또 올라서 300만 원이 더 넘게 이제 더 달라는 거죠. 315만 원인가 320만 원인가 더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도 1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따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보니까 집주인 동결이 이제 5년 약속을 깼었고 이제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 계산을 해봤죠. 보니까는 2012년도부터 1월 달까지 2억 1,478만 원을 낸 거예요. 월세를요. 야,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어.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3억 원의 종잣돈만 필요하다. 근데 저건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계산한 거였고요. 더 필요하더라고요.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3억 원의 종잣돈이 필요할 테니 뭐 1천만 원 하고 1천만 원씩 빌려달라.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걸로 해서 신뢰 바탕의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신뢰가 어느 정도 꽤 쌓였어요. 15년 정도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할 만한 사람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더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현금들이 있으니까 하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그 상태에서 이게 이 1,000만 원짜리 모으는 게 쉽진 않은 거죠. 기껏 해봤자 그 전에 모은 게 딱 7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한 달 만에, 한 달에 만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 달에 만에 우리 직원들께 다 해보자고 했어요. 저만 땡겨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속된 말로 이게 어렵겠다. 아무리 신뢰 기반이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되긴 되겠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한다면. 근데 단순히 몇 개월 만에 빨리 마련해서 그걸 추진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았던 거고, 그런 과정에 있다가 일단은 딱 키워드인 것 같아요. 신뢰, 희생, 그리고 유인책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했던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대략 한 1,000만 원을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뭔가를. 그런 게 있었고, 유인책으로는 아까는 이자가 유인책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이 생각해보니까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상가는 꽤 초역세권이잖아요.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차라리 팔게끔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전을 썼었던 건데, 저희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 같은 공간이 아니면 들어오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의 설득을 거쳐서 이 공간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 속에 차라리 이걸 재산을 가지시는 거 어떠세요?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유인책, 그러니까 4% 이자는 안 되는 반면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호의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재산화라는 걸 하고 초역세권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다행히도 부동산 무슨 기사를 쓰다가 좀 이것저것 오랫동안 3년 정도 쫓아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드리게 됐고, 총 비용은 어쨌든 단순히 구매 비용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상가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취득세가 2배인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취득세만 해도. 단순히 이렇게 해서 구매 비용만 필요한 게 아니어서 이것저것 합해서 8억 정도의 소요가 됐고, 저희 법인은 실질적으로는 25%의 자산을 가졌어요. 어쨌든 저희한테 기쁨인 거죠. 굉장히 10몇 년 동안 자산이 없었는데 그런 자산이 생긴 거고, 75%는 다른 분들의 사실 자산이지만 저희 공동체 내에 있어요. 좀 아까 있었던 뭐 개인들이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뭐 개인들이 구매했다가 사단법인으로 넘겼다. 저희들도 개인들이 구매하셨지만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처럼 이제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냥 25%만 우리 거다라 생각하고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확실한 건 우리가 너무 뭐랄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옛날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따지자면 희생만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단계별로 쪼개야 되겠구나. 완전히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사주고 거기서 오랫동안 장기 임대를 해주는 것만 해도 저희한테 고마운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장기 임대로 바꾼 거예요. 75%는. 그렇게 해서 통제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정리되는데도 역시나 또 하나 깨달은 거 뭐냐면 돈의 규모는 돈값을 하더라고요. 저 8억이라는 예산이 되니까 그걸 처리하고 뭔가 깔끔하게 되는데 진짜 12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구매하고 나서도 처리하는데 꽤 걸리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하여튼 과정이 저희들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어차피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중간 음악 트는 것을 빼고 그냥 의견을 좀 나눠볼게요. 궁금하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일단 추가 질의를 하고 나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진짜 저번 때 나눴었던 게
구체적으로 도전해보자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도전할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간 어쨌든 사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서 공간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단들끼리 모여서 그 공간을 구매하고 공간 자산화를 통해서 해서 공동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례를 뭐 도전한다든지 이런 뭐 이야기들도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저희가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딱 60분만 만나서 쿨하게 헤어지자. 그래서 급하더라도 후다닥 진행을 할게요. 좀 궁금하신 점이나 아까 있었던 질문들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견도 좋고요. 성장학교 별부터 저희부터 또 이제 그 주식회사 어울리의 김수영 대표님한테도 좋겠고요. 다. 네. 마이크는 빨리빨리 갖다 드릴게요. 저희가. 네. 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편하게. 그냥 찝어야 되겠네요, 그냥. 저희 쪽부터 가볼게요. 그럼 구명숙 센터장님, 네, 그냥 네, 아니 맞아요, 센터장님, 네, 네네 마이크, 네. 네, 성장학교 별 가보고 그다음에 사업체 그다음에 아자라마 아자라마도 가보고 그런데 실제로 비용 그 소득이 학교이기 때문에 소득이 이제 등록금이나 학비 그로 충당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아자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당할 만큼 지금 수익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을 지속하면서 조금씩 적자의 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저희가 청년을 그러니까 저희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을 고용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또 고용하는 청년의 수도 많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또 혼자 매장을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매니저님을 또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인건비도 있고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있다 보니까 좀 상당 부분은 법인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예를 들자면 학교 안에 같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함께 버무려져서 갈 텐데 독립된 매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그 학교 자체를 협동조합 학교처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공동체 자산으로 만들어 볼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학부모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본 경험은 있으신지요? 법인에서 노력하셨겠지만 네, 저희가 2층 사업장 아자라마 카페는 법인 주체 사업이어서 네, 법인이 이제 모든 운영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3층에 사실 최근에 라카타사라는 또 추가 창업장을 마련을 했어요. 거기는 저희 청년들 어머님들 8분이 같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네, 출자금을 모아서 운영을 시작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시도해보는 단계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출자금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경제 관련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아까 했었던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다양한 이제 제도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시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네. 아니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넘게 어머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근데 아직도 약간 자충우돌이고 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 그 의견의 충돌들도 있고 서로 간에 좀 조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이런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아는 게 2005년도 때 사실 성장학교 별 분들하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구에 관악구에 있는 상태이고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결국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제도권과의 연결 지점이 잘 안 보여서요. 어떠세요? 네. 저희 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저희 같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관악구에 17년째 있는데도 관악구 주민분들이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되게 막 천안에서 멀리 있는 천안, 용인에서까지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거의 관악구 주민이 아니신 어머님들 다 그렇게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관악구 안에서 되게 동떨어진 섬처럼 존재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고, 지역 사회에서 뭔가 지역 사회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논의하는 한 것 자체가 좀 최근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3층에 창업장 마련하신 어머님들은 최근에 좀 관악구로 이사를 오시고 계시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막 지역 사회에서 뭔가 마을처럼 만들면서 그 사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도 혹시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점은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주제 범위를 안 두고 아이디어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차라리 그 김수정 대표님한테, 네,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보면 성장학교 별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잖아요. 상당한 네네. 규모고 그런 규모의 공간들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속된 말로 어쨌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보이실 때 이제 어쨌든 최근에 공동지 주택, 뭐 사회주택, 기타 등등이 있을 테니 그런 연결 지점 30억이라고 하지만 보면은 월세 규모를 봤었을 때는 그 이상의 것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규모로 보이거든요. 충분히. 혹시 뭐 떠오르신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마음이 아팠는데,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셨다고. 이럴 때는 이제 저희 관악구 시민사회 단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특히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지금 허그에서 도시재생지역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악구 이제 난곡 난양 그 지역만 되는데, 지금 은천동이 이제 도시재생 희망 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은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지랑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이게 금리가 1.5%고 대신에 이제 이게 대출 기간이 5년이어가지고 이 상환 계획을 잘 세우긴 하셔야 되는데, 이거 내느니 이거 해서 1,440 곱하기 12 하면은 1억 6,800에다가 이거 5년이면은 5, 6에 38억 그래서 이제 몇 분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마음을 먹으시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도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별에 몇 번 그 아자라마 그 카페에서 교육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가 봉천역 바로 앞이잖아요. 위치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찾아오기에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관악구 내에서만 따지면 임대료가 제일 비싼 지역이에요. 서울대 입구역하고 봉천역, 신림역 세 군데인데 봉천역이 최근에 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아파트도 들어서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이면서 관악구이면서 조금 더 그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임대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공간 규모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학생들 그 통학 관련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 비용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제 생각인데 성장학교 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시재생 지역 있잖아요. 요 코워킹 지역 사업하면 거의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지원수만 넣으면 거의 바로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한 층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한두 개인데, 아니면 저희라도 뭐 이렇게 좀 들어가면 같이 쓰겠다면 코워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0%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들을 계속 모으면서 있다가 지금 하나를 보자면 어찌 보면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조직들도 있는 것 같고요. 컨설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들을 또 쌓는 과제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네요. 보니까. 혹시 다른 분들 이야기하실 거 없을까요? 다른 분들? 그래서 저희 그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사회적 기업 3개 기업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컨설팅을 저희 지금 김수정 대표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각자 업에 있어서는 각자가 전문가이지만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전문성이 정확하게 필요하고 정책 사업 연계하더라도 그 빈틈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또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어쨌든지 간에 요 그 자산화 관련해서는 가이드를 좀 잘 해주고 계시고요. 관악구 안에 뭐 사회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공유 공간의 연결도 사실은 되게 하면 필요한 공간들을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를 잘 취합하고 교류하면서 적정한 것이 나왔을 때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서로 돌봄 센터도 그 녹색 친구들이 만든 사회주택의 그 혹시 계약 기간이 5년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시세보다는 임대료 저렴하게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 좀 더 공간 확보 뭐 길게 기간도 길게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악 사회복지하고 같이 이제 토지 임대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아예 그 관악 사회복지도 그 법인이니까 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해서 공간도 이제 사무실 공간도 확보하고 운영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고민했었고 이제 뭐 공식 논의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면 어떻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제 업력이 얼마 안 되고 자금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추진 못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회사가 자리 잡히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관악구에 이제 사회주택하는 사회적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하자고 좀 얘기를 해서 하면 아마 그 엄청 큰 공간 규모 아닌 뭐 사무 공간이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충구 이사님 혹시 뭐 한 분 한 분이라도 그래도 좀 뭐랄까 작은 거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흩어져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게 모여 있어서. 네. 그 사회주택과 관련돼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새로운 사례들을 듣고 좀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 김수정 대표님 말씀하신 사례 중에 이제 경기도 사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관악구에서도 이제 빈집 관련돼서 정보를 주시고 했는데 혹시 관악구 관계자나 관악구 의회 쪽 분들하고 이런 그 지역사회 안에서 행정의회 민간이 같이 결합해서 그게 뭐 시민 자산화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의 모델들 이런 것들을 제안하거나 한 경험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때 그 행정이나 의회의 반응은 어땠는지 없었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관악구에서 좀 그 민간 간의 자산을 그 모으는 작업이 아니라 공공이 가지고 있는 그게 행정력이든 자산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상은 엄청 막 머릿속으로는 많은데 이제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논의를 못했고요. 지금 제가 그 전에 그 천범용 실장님 관악구청에 계실 때 사회주택 관련해서 좀 논의를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으로 했었어요. 뭐 좀 조례도 좀 만들고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관악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뭐 한번 논의해 보자까지 됐는데 뭐 지금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된 단계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관악구에 또 사회주택 하는 분들 많으니까 같이 모여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 주택 관련된 간담회는 이제 기대를 갖고 갔는데 아직 이제 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재원이 많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에도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관악구 예산 늘려라. 이거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그 관악구에 가용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뭐 시유지라든지 구유지 아니면 뭐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공동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비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있으면 관악구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뭐 자원봉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주민들한테 좀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시흥시 사례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시흥시 사례가 아마도 예전에 우연치 않게 뉴스에 봤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파리 사례 같아요. 거기 프랑스 시가 파리시가 사들여서 그걸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계속 임대해서 보고 운영하는지 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관악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드는 생각 뭐냐면 확실하게 제가 이제 구청 관계자분들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그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명쾌하게 짜서 가야지 괜찮은데 해보자 이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해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드는 생각은 성장학교 별도 있고 있는데 좀 될성 싶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법한 사례를 갖고서 좀 제안을 해서 한 개의 사례만 만들어 보자라고 구청을 좀 이렇게 설득하는 거, 속된 말로 있으면 꼬셔보자라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말씀드린 그 관악구 사회적 기업 세 군데에서 같이 자산을 추진하는 것도 그 허그의 이제 도시재생 지역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 사업인데,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 게 그 지자체가 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자체가 1.5% 저리로 융자 받아가지고 자산 그 부동산 매각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 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한테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관악구가 많이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고서 갔으면 좋겠다. 근데 무조건 뭐 관악구가 먼저 다 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준비하고 있는 주체들이 관악구랑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보자. 우리 확실하게 임대 들어갈 테니까 관악구가 이거 부동산 매입하시자 이렇게 하면 구도 좀 부담이 줄고 그러니까 이자 정도 부담하고 대신에 이제 이 사회적 기업들한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또 그 이자 비용 충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들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 5시 5분인데요. 아까 사실 좀 약간 늦기 시작했거든요. 5시 60분은 꼭 지키고 싶긴 하지만 은근슬쩍 넘겨도 될까? 5시 한 15분까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도 마이크를 좀 드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해가지고 뭐 이명애 관장님 뭐 이야기 하나라도 좀 이야기를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들을. 글쎄, 얼마 전에 이제 난곡에 있는 단체들이랑 또 이런 사회주택이나 이런 요구가 있는 단체들이랑 같이 두 번 정도 모임을 했었어요. 모임을 하면서 그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 자금 이런 것도 알아보고, 또 각각의 이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이제 얘기해 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2번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후속 모임은 계속하지는 않고 좀 상황을 공유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은 각각의 단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도서관을 이전을 한다 그러면 현재 정도의 임대료 부담이나 이런 선에서, 근데 저희한테는 도서관이니까 이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단체는 접근성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같은 공간으로 이전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런 것들을 좀 합의해 나가는,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좀 뜻을 모을 수 있으면, 저는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난곡이나 난양의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 어쨌든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왠지 박수 쳐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의무적으로도 네, 의무적으로 좀 이야기를 그래도 하나씩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예, 그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계기가 됐고요. 공부 잘했고요. 아까 김수정 대표님이 정리하신 시민자산의 방식 중에 그 관리형 중에 마지막 공공재산의 시민화, 이게 이제 우리 그 난곡의 그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거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 취임할 때부터 저 지역에서 계속 요구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지금 세습도 들어가 있고 놀자도 들어가 있는데, 놀자도 기간이 돼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세습은 지금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좀 제가 더 그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공공재산의 시민화 관리형으로 지역에 이제 일종의 시민자산이 확보가 된 거였는데, 이거 조금 더 안정적으로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금 세습이 굉장히 구청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공부해서 우리 좀 행정에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희 관악사회복지는 아시다시피 서울대 입구역 아주 가까운 입지 조건이 좋은데 지금, 그리고 아주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선의의 어떤 독지가분이 무상으로 이게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쑥곡의 그 반지하에 있다가.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건물주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5년간 무상으로 일단 쓰게 해주시겠다 했다가,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 관리를 담당하시는 이제 뭐 세무사분이 일단 2년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2년 계약밖에 못 했어요. 그게 이제 내년 1월이 만기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그 좋은 마음으로 또 그냥 연장을 해주실지, 아니면 그 소유주분이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분이신데 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좀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성장학교 별 보니까 성장학교 별과 저희가 만약에 힘을 합해서 그 건물을 사면 30억의 그 월세를 지금 뭐 1억 5천 가까이 내는 거잖아요. 이건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아마 주변 주민들도 없고 반대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내년에 그걸 판다면 좋아요. 커요. 예, 넓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학생들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짓죠 뭐.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좀 안정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활동이 좀 담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고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관에서 나오셔서 저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래도요. 네. 예. 네. 뭐 딱히 관악구청에 뭐 저는 이제 안될것 상관없이 같아요. 그냥 네네. 개인적으로 네네. 예, 그냥 듣다가 보니까 뭐 시흥시하고 관악구하고 좀 비교도 하시고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게 공실이 많고 그 공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구매를 할 때는 좀 선택의 폭이 넓고 공격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놀랬던 게 프랑스 파리가 그 엄청난 파리시가 그래서 사실 시흥시가 그랬다라면 이해는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서울이 지금 거의 뉴욕 수준이래요. 사람들 말기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계속해서 네. 의견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 그 사회복지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연대도 물론 지금 현재는 좀 안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저희도 뭐 내부에서나 계속 그 월세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다들 저희 관악구에 있는 단체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논의들이 좀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단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그 방법까지 대안까지 함께 찾는 이런 모임 자체가 일단 생겨서 되게 반갑고 잘 지속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시간 개념 없어요. 지금 지나서 그냥 계속. 네. 저는 아까 사무실에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2020부터 2022 그 계획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근쌤하고도 이제 진정한 협치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파리 사안도 얘기했고 나와서 좀 미니 로드맵을 좀 짜서 이제 관이 갑차할 수 있는 진정한 협치의 길을 지금 오늘 발견한 것 같아서 좀 좋네요. 네. 저희 공간자산화 포럼이 갑자기 이 한마디로 갑자기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서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좋네요. 마지막 장식을 해주셔야 돼요. 네, 놀자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입니다. 네. 예, 저 놀자 엔터테인먼트의 남일입니다. 최근 그 자산화 관련된 관심이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있고 저희는 또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난곡에 있는데 난곡에는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구역 안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정책적인 지원도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장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좋은 정책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회가 됐을 때 최대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도시재생 구역 안에서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도시재생 구역 안에 지금은 난곡 난양 쪽이 가능하고 앞으로 은천동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중앙동 지역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차차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구역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정책자금 제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서울시에서 그 빈집 활용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도 저는 최근에 또 알게 됐는데요. 그 부분도 정말 좋더라고요. 빈집 사업. 뭐 빈집 사업 같은 경우는 땅을 살 필요가 없고 국가에서 땅을 사서 싼 값에 빌려주는 거라서 아주 적은 비용, 땅을 안 사도 자산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공부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야 이게 보이지 그전에는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공부 좀 하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요 몇 가지가 보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난곡 난양 지역에서 도시재생 지역 거기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살짝 듣지만 그곳에서 저희가 이용할 만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는 지금 당장 사례를 만들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관악구의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을 앞으로 몇 개 더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다리기보다는 거기서 사례를 만들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치고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거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단 난곡 난양 지역을 어쨌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관악구에서 어떤 이제 관악구청한테 어떤 방식으로 제안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제안해 보는 것도 하나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관악사벽지 건물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한번 사실 도전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드리고도 했었거든요. 김수영 대표님도 만나보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얼굴을 보시면 모르시겠죠. 측은지심 전략을 되게 저 보면 갑자기 지갑을 열어야 될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지갑을 열어야 될 것 같은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장학교 별 그냥 생각지 않았어요. 저 성장학교 별하고 진짜 거기가 오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성장학교 별하고 같이 있을 때 이 공동체 미디어가 사실 뭐 소통도 그렇지만 치유 효과가 되게 크다라는 거,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크다라는 걸 확연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관악 FM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교류하는 거, 가까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나오는 아이디어들 중에 지점들은 폭이 보이는 것들은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들었었던 건, 그리고 네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저희들 대단해요. 시간 잘 지켰어요. 대충 12분밖에 초과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제안 드렸던 게 뭐였냐면, 시민기반자산위원회 하면서 그런 거였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많은 준비 없이 같이 함께 모였을 때 순간 딱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고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다시 흩어지고 다시 또 필요하면 모이고 이런 걸 해보자 했었던 것 같거든요. 관악 FM도 실은 뭐 어쨌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았어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품 별로 들지 않았고 매일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모여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다시 또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시 또 준비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자산 그 두 번째 상상의 두 번째 모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 관악공동행동 시민기반위원회 에서 같이 이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준비해 주신 우리 홍선 대표님 어디 계세요? 네, 마이크 한 말씀 하셔야죠. 네, 마이크를 네 보시면서 간단하게 네 마이크 켜시고 네. 근데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 네, 또 막 이제 자산화 관련해서 사실 광진 같은 경우에도 공간 만들거나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건물 만들자 막 시작도 하시고, 마포도 그런 게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관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이 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 넘어서야 돼.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럼 준비하면서도 뭐가 나올까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럼 준비하고 있는데 만나면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올해 안에 어쨌든 이걸 좀 잘 모아서 구체적으로 뭔가 출발하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김수정 대표님과 또 선소영 선생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 멀리 계신 LT 전화 연결 임해주신 삼성동 사람과 정성영 대표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